안녕하세요. 2022년 쿠아이 여름 컨퍼런스에 논문 서론 작성 AI를 주제로 참가한 팀 12 NLP 팀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팀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발표자인 저 응용통계학과 김설인, 컴퓨터공학과 서희재님, 통계학과 이재용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논문 서론 작성을 주제로 연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직접 연구한 내용에 해당하는 본론과 결론에 대해서는 술술 적어 내려가지만 서론을 작성하기가 어려워 막막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원들은 이러한 경험에 모두 공감하며 서론의 초안을 대신 작성해주는 인공지능 모델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론은 문제 제기,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연구의 목적과 이유, 중요성을 독자에게 설득시키고 흥미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서론이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글쓰기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해 빈약한 서론이 작성된다면 연구 성과와 별개로 논문의 질이 좋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 논문을 위한 서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GPT 등 기존의 문장 생성 모형을 응용해 논문의 서론을 작성해주는 모델을 설계하여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모델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쓰기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문단의 구조는 바로 두괄식 구조입니다. 두괄식 구조란 중심 내용이 문단의 첫 문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문장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에게 입력받습니다. 이 입력 문장에 기반하여 코GPT-2로 하나의 문단을 생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단의 표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생성된 문단에 대해 패러프레이즈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서론의 한 문단이 생성되면 사용자는 적은 개수의 문장을 작성하기만 하여도 여러 문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을 금방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에 쓰인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론의 한 문단의 초고를 작성하는 모델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인 GPT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논문의 서론 문체로 학습시킬 수 있는 GPT-2를 사용하였습니다. GPT-2의 전반적인 구조는 화면 좌측의 그림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GPT-1과 구조가 동일하지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각 서 블럭의 인풋으로 옮겨졌다는 점과 마지막 셀프 어텐션 블럭 이후에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GPT-2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바이트 수준에서 동작합니다. 이는 전처리와 토큰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언어 모형 벤치마크에서도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습니다. 생성된 문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Perplexity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모형의 성능 평가 지표 중 하나로 문장의 길이로 정교화된 문장 확률의 역수입니다. 따라서 수치가 낮을수록 우수한 성능을 가집니다. 모델을 서론의 데이터로 학습시키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내 논문 전문 텍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영어로 쓰인 논문을 제거한 후 서론만을 추출하여 약 28만 건의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여기에서 학습에 방해가 되는 인용 표시를 제거하여 데이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처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국어로 사전 학습된 코GPT-2 모델을 파인 튜닝 하였습니다. 아래 보이는 예시와 같이 코드를 입력하여 학습시킨 뒤 서론의 첫 문장을 입력하여 문장들을 생성하였습니다. 생성된 문장의 표절을 방지하고자 패러프레이징을 하였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란 텍스트나 구절의 의미를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와 같은 각 처리 후 세포 배지를 채취하여 저장하였다 라는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한다면 B와 같이 세포 배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어
각각의 치료 후에 세포 배양 배지는 수집되고 저장되었다 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패러프레이즈 제너레이션은 GPT와 같은 모델에 앞서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의미가 비슷한 두 문장이 짝을 이루고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시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욱 정교한 패러프레이즈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장 구조를 가진 템플릿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취지에 더 맞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한국어쌍의 데이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I 허브에 있는 사회과학, 기술과학 분야의 학술지 문장으로 구성된 한국어 영어 번역 말뭉치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한국어와 영어가 쌍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영어 문장으로 된 컬럼을 파파고 API로 번역하여 우측 그림과 같이 한국어 쌍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문장을 6,500개씩 번역하여 총 13,000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데이터셋을 한국어로 사전학습된 GPT-3 스몰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시켰습니다. 아래 보이는 예시와 같이 코드를 입력하여 학습시켰고 앞서 생성된 문장들을 입력하여 패러프레이징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습시킨 모델에 최근 들어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문장을 입력한 결과입니다. 좌측과 같이 문장들이 생성되었고 이것을 패러프레이징한 결과가 우측의 문장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악의적인 공격자라는 단어는 악용자라고 변형되었고 프로토콜은 프로세스로, 제안한다는 제시한다로 변형되는 것을 보아 어느 정도 의미를 잘 담으며 패러프레이징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패러프레이징 했을 때 이동성, 그럼에도 불구하고와 같이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등 문법적으로 조금 어색한 문장이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패러프레이징 하기 전의 문장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코 GPT-2가 생성한 문장들에 대해서는 표절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패러프레이징을 한다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문장들을 생성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여 문법적인 문제만 다듬는다면 표절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패러프레이징 후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무의미한 과정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PT 모형들을 활용하여 한 문장을 입력받으면 그와 관련한 문장으로 구성된 서론을 잘 작성해주는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패러프레이즈를 통해 해소하였습니다. 논문 작성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서론 작성을 AI가 대신 해줌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연구자들은 이렇게 절약된 시간을 연구에 더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제시된 문장이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모델이 목적과 무관한 문장을 생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모형을 충분히 학습시키지 못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GPU를 이용하여 에포크 수를 늘려 학습시키고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한국어 데이터셋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성능이 더 좋은 서론 작성 AI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패러프레이즈를 통해 오히려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일정한 문법 구조를 가진 템플릿을 기반으로 구현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연구 시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